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2012년도 회계사 기출문제 연도별 기출특강인데요. 6번서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기준으로 돼 있어요. 자, 6번 한번 봅시다. 자, 영수는 지금 소득 210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이 돈으로 한 재화를 현재와 미래에 소비해서 효용을 얻습니다. 현재 재화 소비하는 것을 X0라 그러고 약간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이죠. 인터템포럴 이렇게 되는 거야. 시점 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배분 모형.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 소비할 때 현재 소비할래? 미래 소비할래? 뭐 그런 거예요. 자, 미래 소비량을 X1이라고 하죠. 자, 영수의 효용함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죠.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은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탄력성이 1이다, 뭐 소득 탄력성 1이고, PCC는 수평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ICC는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의 직선이고 이런 것들. 자, 재화의 가격이 1이고 이자율은 R이라고 하면 예산제약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친절하게 예산제약식까지 써줬어. 원래 이 시점간 자원 배분 모형에서 언제나 목적식과 제약식을 먼저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목적식이다 라고 하면 효용함수를 나타내는데 지금 효용함수는 어떻게 해요? X0, X1 요거에 두 개 곱으로 돼 있고요. 제약식 한번 볼까요? 제약식. 자, 제약식은 예산제약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원래는 이래야 돼. 소득을 Y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Y에 제로 더하기 미래 소득은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죠. 1 플러스 R 이렇게요. 그리고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도 X0 플러스 X1은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얘가 뭐라고 지금 주어졌어요? 얘가 소득인데 이게 210으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제약식과 효용극대화되는 선택을 보면 자, 예산제약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X0, 여기가 X1. 자, 예산선 축을 찾아볼까요? 자, 만약에 X1이 제로면 X0는 여기 210 여기까지 소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산선을 이렇게 우하하면은 직선의 형태가 예산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여기는 X0가 빵이면 X1은 210 곱하기 1 플러스 R. R이 얼마인지 안 알려져 있어서 그래. 210에다가 1 플러스 R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효용극대화되는 선택은요. 이 무찰곡선이 여기 접하는 게 효용극대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요점이라고요. 네. 자, 요점의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S입니다. MRS 0,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분자는 X0로 미분하는 것이고 분모는 X1으로 미분하는 겁니다. X0로 미분하면은 X1이고 X1으로 미분하면은 X0입니다. 이렇게. 이게 MRS죠.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산선 기울기야. 요거 X1으로 미분하면 1 플러스 R, 마이너스 부호는 뺄게요. 1 플러스 R이 예산선의 기울기야. 이게 예산선의 기울기, 예산선의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예산선의 기울기랑 1 플러스 R과 같아질 때가 최적 선택이 결정됩니다. 요게 최적 선택에 구하는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따라서 X1을 값을 구할 수 있어. X1은 1 플러스 R의 X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 예산선에 대입을 하는 거야. 우리의 목적이 얘를 예산선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여기 x0를 대입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돼? 210은 어떻게 돼요? x0 플러스 얘가 들어갔는데 1 플러스 r이 지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플러스 r에 x0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r이 서로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x0 값은 얼마야? x0 값은 105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0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x1의 값은 x0가 105면 105 플러스 곱하기 1 플러스 r이지 뭐. 105에다가 1 플러스 r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 옳지 않은 것은 봤는데 1번 현재 소비량 x0는 뭐다? 얘 저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냥 105야. 105. 띵 틀렸네요. 띵. 105입니다. 틀렸고 여러분 이자율이 5% 3번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 저축 현재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내가 210이라는 게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양인데 초기 부존점이 여기에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비를 이만큼 하니까 요 차이만큼이 뭐야? 요 차이만큼이 저축을 하게 되는 크기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105가 저축의 크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R이 올라가면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 처음에 210 이렇게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 소득이 210이기 때문에 초기 부존점이 사실은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전체라고 했지만 얘는 빵이고요. 얘가 210이라는 뜻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예산선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현재 소비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영향 안 받아. 여기 위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여기입니다. 무차별곡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또 더 이자율이 올라갔다 칠게요. 그래서 예산선이 여기서부터 더 가파르게 변했다 칠게요. 그럼 무차별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요. 즉 지금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이해 가십니까? 요거 색깔 노랑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더라도 여기 이 사람의 효용 극대화되는 현재 소비는 그냥 105니까 저축은 여전히 계속 105로 변함이 없습니다. 한계 대체율은 x0분의 x1 맞고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여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CD 효용함수의 특징은 자, PCC 같은 거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수평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수직축에 나와 있는 X1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PCC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한다고요. 이게 바로 PCC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색깔을 이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바로 PCC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 그걸 좀 잘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7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도 다음에 효용함수에서요.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x 더하기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y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무차별곡선의 형태를 보려면 MRS 한계 대체율을 봐야 돼. 이게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지만 잘 안 그려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MRS를 계산합니다. MRS
xy, MRS xy가 일정하면은 무차별 곡선을 우회하는 직선, MRS가 체감하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 체증하면 오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분자는 mu x고요. 분모는 mu y가 됩니다. 자, x로 미분하면 요는 x랑 관련 없잖아. 그러니까 없애고요. 이거 2분의 1승이잖아. 2분의 1 내려가요. 2분의 1 내려가고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잖아.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자,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y로 미분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내려가고 y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리를 해 보시죠.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1은 지워지고 요거 루트 x분의 1인 거죠. 요는 루트 y분의 1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로 올라가서 루트 x분의 루트 y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커다란 루트 속에 넣으면 x분의 y니까 한계 대체율은 x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체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요거는 맞는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가 들어가야 돼. 가 이렇게 탈락. 자, 두제화에 대한 수요는 대체 관계에 있다. 요거는 이제 수요 함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한번 그려봐도 되고요. 수요 함수 직접 도출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MRS를 구했는데 나번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목적식과 제약식을 보시죠. 효용함수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y. 자, 예산선 소득 m은 x의 가격 x 더하기 y의 가격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점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 선택점은 MRS가 이거잖아. MRS랑 XY랑 요거 루트 속에 집어넣으면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써도 되고 루트 속에 집어넣을게요. X분의 Y랑 자, 뭐가 같다? 예산선의 기울기 같아야죠. PY분의 PX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요, 요 관계를요, 예산선에 대입하면 되잖아요. x에 대해서 우리가 푼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 x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y 값을 여기 나와 있는 y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x로 정리하면 돼요. 자, 이 y 값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곱해 버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x분의 y를 제곱해 버리면 y는 이게 제곱이겠지? py의 제곱, px의 제곱, 좀 지저분해지네. 그 다음에 x 이거를 예산선에 y 값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소득의 m은 자, px가 있고 x 더하기 py가 있고 요걸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py의 제곱이네. px의 제곱이네. 있고 x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깔끔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지저분하군요. 얘가 지워지고 얘가 하나 지워지고 저기서 이거 x로 몰아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x를 빼면 여기가 px에다가 더하기 여기는 py분의 px의
제곱. 아유, 이 지저분해지는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x로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x의 수요 곡선이죠. 그래서 x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분모로 가잖아. 그래서 소득 m을 나눠주는데 px 더하기 여기요 py분의 px의 제곱 이렇게 지저분한 식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재화가 대체관계인가? 그거를 보려고 하면 대체관계면 어떻게 돼? y제 가격이 만약에 하락했을 때 x의 소비량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거는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왜요? y제 가격이 하락해서 y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x는 망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경쟁관계라는 뜻입니다. y제 가격이 하락해. 그럼 분모값은 올라가고요. 이게 올라가니까 이거 전체 값은 하락하네요. 대체관계 맞네. 그쵸? 그래서 가번 맞고 나번 맞고 나도 맞아요. 오, 여기까지 넌 탈락. 이렇게 다와 맞싸움이네. 그러니까 여기 뭐 라는 별 의미가 없네. 라, 뭐 이거 x제의 이렇게 보셔야 돼요. x제의 죄송해요. x제의 가격 변화에 대한 가격 소비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이게 x의 가격 변화할 때 우하향하는 게 맞잖아. 근데 이게 직선이다 해가지고 좀 치사하게 좀 틀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보시면 각재화는 정상제이며, 그렇지, 여기 보시면 m이 변하면 정상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상제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정상제까지는 되는데 사치제? 아니요, 사치제는 아니지. 우리가 소득 탄력성 할 때 소득이 변하게 되면 다른 게 고정돼 있을 때 일정하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소득 탄력성이 1이다. 요거 x라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사치제는 1보다 커야 되겠죠. 다가 날라갔습니다. 네. 옳은 것은 그렇죠. 얘가 날라갔죠. 그래서 답은 요거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번 같은 소득 소비 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렇죠? 소득 탄력성이 지금 1 하니까 요 마도 맞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어렵진 않은데 식이 중간에 좀 지저분해져 가지고 좀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 자, 어떤 사회가 두 사람 A, B로 구성되어 있는데 A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있고 B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 전체 소득은 M으로 주어져 있는데 두 사람이 소득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때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공리주의적 롤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효용함수랑 그리고 예산 제약식에 해당하는 사회 후생 경계, 효용 가는 경계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식 한번 볼게요. 목적식. 자, 목적식은 사회 후생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소셜 웰페어. 자, 근데 공리주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리주의일 때는 네, 두 사람의 효용을 단순히 합하는 거죠. UA와 UB의 효용을 단순히 이렇게 합합니다. A의 효용이 2M이고 2MA 더하기 B의 효용이 2MA랑 AMB랑 MA가 또 있어. 그러니까 B는 좀 재미난 게 A가 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B는 더 행복해져. 그러니까 A가 행복하면 B도 행복해지는. 글쎄, 뭐 엄마랑 애기라고 하면 누가 엄마고 누가 애기일까요? 외부성이 존재하네. A가 애기겠지. 자기가 먹는 것만 하는데 엄마가 기뻐한다고 애기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합시다. 근데 엄마는 애기가 뭐 잘 먹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엄마도 기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MB와 M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사회후생함수인데 이거 더하게 되면 정리하면 3MA와 더하기 2MB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제약식 한번 볼게요. 제약식.
자, 제약식이 소비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이거잖아. 지금 전체 M을 가지고 두 사람이 논아 가져요. MA, MB 이렇게 논아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우선 효용함수 관련한 요거 볼까요? 효용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MA가 있고 여기가 M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무차별성은 어떻게 생겼어? MB로 정리를 해보시죠. MB로 정리하면 아니면 한계대체율 봐도 되지. 한계대체율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 아니겠습니까? 기울기가 2분의 3이야. 기울기 좀 가팔라요. 이렇게 가파른 형태를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무차별 곡선이다 라고 할게요. 사회 무차별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자, 예산제약식 한번 볼게요. 예산제약식. 자, 이게 효용 가능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MA, MB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 이게 우하향하는 마이너스 1의 기울기의 직선이 돼. 이렇게 생깁니다. 이 안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요. 이 안을. 그래서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효용 극대화입니까? 라고 하면요. 무차별곡선과 이거 두 개를 접목시켜요. 그러면 여기일 때보다는 이 기울기 가파르잖아. 여기일 때가 효용이 극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A가 모든 소득을 다 가져야지 효용이 극대된다. 맞습니다. 바로 이게 답이네. 1번 하셔도 되겠네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롤즈 사회후생함수인데, 자, 롤즈일 경우는 여기 사회후생함수인 목적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소셜 웰페어 펑션 롤즈인 경우에 이거는 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해되시죠? 자, UA와 UB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요걸 안에다가 식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넣어줄게요. A의 효용이 어떻게 됐어? EMA 이렇게 돼 있습니다. EMA. B의 효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EMB 플러스 M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EMB 플러스 MA. 자, 물론 예산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는 따로 하진 않을게요.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요거랑 요게 같을 때가 꺾이는 거 알고 계시죠? UA랑 UB가 같을 때.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다 표현을 할게요. 여기가 MA고 여기가 MB야. 자, 요거 두 개 같을 때야. 요거 두 개 같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MA는 이 MB 플러스 MA. MA 전리 넘어간다 할게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라고 하면은 MA는 이 MB 요거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L자 꺾일 때 여기가 같아지는 부분에서 꺾여. 그래서 꺾이는 부분 하려면 MA분의 MB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2분의 1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의 궤적에 이렇게 위치한 거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요 궤적이 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얘가 L자가 어떤 식으로 꺾이게 되냐면 이 파랑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선이 이렇게 검정 색깔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점과 요 무차별 곡선과
여기와 예산선이 첩하는 요 점이 바로 효용 극대화점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선 뭐 여기 볼게요. 2번 롤즈의 사회호생함수에서 A와 B가 반씩 나눠야? 아니요, 반씩 가는 게 아니고 요 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 A의 소득은 B의 소득보다 2배 더 커야지 효용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반씩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MA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사회후생도 한 단위 아니요. 롤즈에서는 둘이 같이 효용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A가 효용이 증가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증가해봤자 효용의 증가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음 5번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B의 효용 수준이 A의 효용 수준보다 아니요. 여기 보시면 이거 두 개 같다고 했는데 소득이 지금 다른 거고 궁극적으로 얘와 얘가 같다는 거 이거 똑같은 말이죠. 얘와 얘가 같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높게? 아닙니다. 둘 다 전체 효용의 크기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A의 효용이 한 단위 증가하면 B의 효용도 여기 소득과 이제 관련돼 있는데 효용함수에 따라 다른데 그냥 예산선으로만 따지면 증가한다가 아니죠. 그냥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괜찮은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9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9번.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재화의 생산함수를 상정하는데 여기에 Q가 생산량이고 K는 자본 투입량, L은 노동 투입량. 요소 가격이 일정할 때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소 가격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되겠죠. W랑 R이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목적식과 제약식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의 목적식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을 극소화하는 게 바로 목적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총비용 극소화합니다. 자, TC 어떻게 됩니까? 하면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이거야. 총비용 함수, 등비용 곡선에 우리가 반영이 되겠죠. 자, 제약식 한번 봅니다. 제약식. 자, 제약식은요. 요 생산함수가 제약식이 되는 거야. Q는 3 LK라고 쓸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KL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우선 첫 번째 1번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죠. 여러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K가 고정시 아니면 노동이 고정해도 돼. 한계 생산이 어떻게 되는 건데 K가 고정돼 있어. 만약에 1로 고정돼 있다 할게요. 아무 숫자 넣어도 되니까 1이라면 그럼 Q는 형태가 어떻게 돼? 3L 요런 형태가 된다고요. 이해가 있어? 원래는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을 계산해가지고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그걸 봐야 되는데 살짝 이런 경우는 그래프를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생산인데 점차 체감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고요. 규모에 대한 수학 체감? 아니죠. 규모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어. 규모에 대한 경제는 규모에 대한 저기 나와 있는 수익 관련한 얘기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겁니다.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뭐 람다배 아니면 2배 증가시키, T배 증가시켜도 되고 L과 K를 모두예요. 모두. 뭐 해설엔 람다배 했으니까 람다배로 할게요. 사람 인자 같이 생긴 람다배 증가시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뭐 람다는 2배일 수도 있어. 1 이상 1보다 큰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3 람다 노동에다가 람다 자본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루트 이렇게 씌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정리를 해봐요. 그럼 이거 람다 앞으로 빠지는 거 이해되시죠? 람다 앞으로 빠지고 루트
3LK 그러면 람다 Q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람다배만큼 증가시켰는데 Q도 새로운 Q도 람다배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인 CRS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체감이 아닙니다. DRS가 아니에요. 2번이 틀렸네요. 3번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한다. 그쵸? 여기 3번 계산 안 해도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니까 무차별 곡선, 등량 곡선 MRTS가 LK가 체감해요. 그래서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뭐 그거 알 수 있겠고. 자, 이거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SMC는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총 가변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총 비용이라 해도 되겠지. 가변 비용이라 합시다. 어차피 고정 비용은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여기 W가 일정하잖아. 가변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W가 일정한 상태에서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 델타 L을 밑으로 내려 보낼게요. 그러면 델타 L분의 오 엄청 밑에까지 쓰네요. 이렇게 해서 W 이렇게 되고 요거를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MPL분의 W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뭐 직접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직관적으로 봐도 되겠지만 얘가 밑으로 내려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럼 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 한계 생산은 우하향하고 그러면 한계 비용은 우상향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확장 경로는 방사선. 그쵸? 이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인데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랑 마찬가지예요. 효용함수에서 확장 경로에 해당하는 게 ICC잖아. 소득 탄력성이 그렇죠. 일정하잖아. 1로. 그렇게 되면은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의 직선이 되니까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게 동조 함수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0번 볼게요. 10번. 자, 아래 왼쪽 그림은 XJ랑 YJ에 대한 에즈워드 박스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림은 에즈워드 박스 내에 A점부터 E점까지 재화평면상에 E부터 J까지 1대1로 대응을 시킨 점입니다. 다음 점 바르게 옮긴 것은 자, 여기가 XJ인데 여기 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점. 여기 점은요 뭐야? 노동과 자본을 X에 하나도 투입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XJ 생산이 빵이고 모두 Y에다가 올인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J 생산이 빵이고 YJ 되는 게 여기가 바로 여기야. 빨간 색깔. 여기를 A점이라 할까요? 여기를 A점.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ABC는 두 XY 생산할 때 등량 곡선이 접하는 거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점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표현을 하게 되면 요 A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찍힐 거야. 얘가 A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좋아요.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얘는 여기에 연결이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B는 어떻게 될까? 자, B점은 우리가 찾아보시면 A점보다는 노동과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니까 등량 곡선이 A보다 원점에서 멀어지니까 X 생산은 늘고 Y 생산은 주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어야죠. G점 상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B에 해당하는 게 어떤 점이다? 요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뭐 그러면 끝. C는 어떻게 될까? C는 F점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C점에 해당하는 점은 요겁니다. 요거 되겠죠, 요거.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연결시키세요. 자, 그러면 요거 연결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 여기 하나 점에서 모였어요. 뭔가 규칙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네. 자, 그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보고 다음에 D나 E 보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D와 E 중에서 어느 게 XJ 생산이 훨씬 더 많습니까?
자, 이걸로 볼게요. 자, D점을 지날 때 x제 생산과 E점을 지날 때 x제 생산과 자, 그러면 D의 x제 등량 곡선이잖아요. 생산량이 자, 저기 E점에서 E의 x제 생산량과 비교하면 등량 곡선을 비교하는 겁니다. 2점을 지나는 등량 곡선이 훨씬 더 이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2점일 때 등량 곡선이 훨씬 더 x제 생산이 많기 때문에 여기 J점과 I점과 x제 생산이 어디가 더 많아? 그치? J점에서의 x제 생산과 x제 생산량과 I점이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I점에서의 x제 생산량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E점은 I, D점은 J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맞는 거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B가 G에 해당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잘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잘 유기적으로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